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덕성.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덕성은 잘 아실 겁니다. 서연하고, 덕성은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봉근 대표, 그 다음에 감원일 사회이사가 각각 서울대 법대 윤석열과 졸업생, 인 만큼 수혜자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은,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첫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재무제표의 상태를 보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트를 보고 중요한 가격대, 거래가 많이 된 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널의 흐름,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이런 가격대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것을 우리는 차트 분석, 즉 가격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처럼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은 정보 분석.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책 테마주로 엮여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포함됐다. 이게 정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슈, 테마, 그 다음에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덕성을 보면 올해 6월까지 32,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5,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보는 이유는요. 덕성 한번 기본적인 걸 볼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으로 분류되어 있죠. 시가총액이 2,665억인데 한 6% 빠졌으니까 2,500억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성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덕성을 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걸 보려고 하죠. 뭘 보려고 하냐면 그동안 덕성이라는 회사가 매출액 구조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합성, 피혁, 수지, 섬유 소재, 반도체, 전자재료, 초전도, 자석 제조 이게 화학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회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바로 이거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방향 속에서도 이 주가의 흐름이 아무래도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보는 거죠. 자, 그럼 보다시피 덕성은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그 다음에 2, 4분기까지 매출액 구조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375억, 그 다음에 282억, 그 다음에 265억, 270억.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초기에는 매출액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수익도 좀 줄은 면이 있죠. 그죠? 요 후반기부터,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가 조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매출액 구조는 상당히 고른 흐름을 보이죠. 그럼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의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1000억에서 837억, 867억, 그리고 작년에는 매출액 구조가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수익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개선이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 분기 실적이 작년에 있었던 것을 합친 거잖아요. 근데 올해 전반기에는 작년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요런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주가가 올해 초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분기 실적에 대한 후반기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주가가 1590원에서 그러니까 한 15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정책 테마들로서 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매출액 구조나 연간 실적 이렇게 볼 때는 좀 좋은 분위기죠. 나쁜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다 보면 주가의 레벨을 하나 올려놓고 주가 하나 그 레벨을 떨어지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덕성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여기 덕성이라고 치면 요즘에 뭐 대학 평가 이게 나오는데요. 덕성 주가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덕성 주가를 이렇게 치게 되면 덕성 주가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오고요. 쭉 나오죠. 덕성을 입혀. 요게 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8월 초에 기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다지 뭐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뭐 이거는 그냥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조금 윤석열이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거품이 좀 꺼지지 않나. 그러나 이제 3월 9일이 내년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되면서 여론에 의해서 좀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주가는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했지만 매출액 구조는 나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최소한 기본은 잘 하고 있는 구조를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뭐 세모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되겠죠. 차트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보다시피 이 자리가 여기 전에 여기 이렇게 형성됐던 한번 보면 2015년부터 2016년에 이렇게 한계점을 드러냈던 점이죠. 그리고 나서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이렇게 2020년까지 좀 빠지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출렁거리게 올라갔어요. 그죠? 요 시점이 아마 그 정치 테마 엮이면서 그다음에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합이 돼서 주가는 급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즘엔 정보 분석에 봤을 땐 여기 이제 테마로 엮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이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덕성을 가지고 계셔서 물려 있거나 신규 진입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을 이렇게 다가가면 전에 있던 고점 12,800원 그리고 지금인 가격이 15,400원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2,500원 정도 간격을 두고 좀 차이는 있죠. 그죠? 가격에 좀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격대가 아니라 가격이 아니라 하나의 가격대로 이루면서 여기가 저항으로 만들었던 자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지지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만 엮이고 실적이 완전 이게 뭐 파랗다 마이너스가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하면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맞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매출액 구조를 갖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 테마가 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주가가 건전하게 올라가지 않나. 그러면 이 정도에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 흐름을 볼게 흐름을 주봉을 보면 이런 흐름이 보이죠. 그리고 나갈 때 이렇게 오버슈팅 했던 부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지하장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다시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오게 되면은 주가가 이런 거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15,000원에서부터 12,000, 그러니까 12,800원이니까 13,000원 이 부분에서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닿아주고요. 근데 무엇인가 매집하는 형태가 이렇게 틀어준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의해서도 테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길게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보다시피 올라갔다가 눌렀다 올라갔다 출렁거렸다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25,000원 부근이라고 하는 가격이 여기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꺾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12,800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15,000 한 800원 수준 요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25,000원 수준까지의 이렇게 폭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하고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267억, 272억인데 분기 실적이 조금 다음 분기에 올라가면서 파동이 좀 여기서 지지하면서 요 안에서 만들어져서 노는 형태가 돼서 우상으로 꺾는다면 상당히 덕성은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덕성은 황 대표도 올해 여기서 줬죠.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이 덕성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줘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주긴 했죠. 제가 또 한번 했던 건데 그때는 이걸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넘어가서 그다음에 수렴하는 형태가 돼서 머리를 드는 걸 확인하고 제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좀 봤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보니까 충분히 다시 조종파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는 유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도 좀 봐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가는 장밋빛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봐야 되겠죠.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봤을 때는 앞이 한번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진입해서 잘못됐다면 대응의 관점을 봤을 때는 여기 12,8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2,800원을 이탈해서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파동을 쳐돌면 자꾸 이게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림을 줬다가 튕겼다가 다시 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턴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저녁 때 매일 그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흐름을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 흐름을 깨지 않고 내려왔다가 주가가 여기서 무엇인가 매집하는 형태나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자연스러운 자리를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어 이렇게 변곡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는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미리 덕성은 지금부터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3, 4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12,800원이라는 자리를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 대표 같으면 12,800원 지금 15,9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한 20%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눌림을 준다면 그러면 지지하는 모습 좀 확인하고요. 저 같으면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대 손실은 한 요 정도 가져가고요. 기대 수익은 한 이 정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손실의 곡선보다는 기대 수익의 곡선이 더 크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미리 덕성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참고사항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